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설정된 지 45년 만의 일인데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증시로 대전환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 속에 향후 코스피가 5,000선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999로 출발한 코스피는 단숨에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1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042.83. 코스피 지수가 설정된 이후 45년 만에 4,000고지에 오른 겁니다. 역사적인 4,000피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은 10월 들어서 5조 원어치 넘게 바이코리아,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 위주로 6천억 원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사상 첫 10만 전자를 달성했고 시가총액도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3만 5천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도 초강세를 보였고 제약, 유통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종이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루머라든지 시장이 막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낮추고 증시로 더욱 자금이 유입될 거란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 갈등이 해소될 거란 전망도 상승의 동력이 됐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부를 증시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로 조롱의 대상이었던 국내 증시는 4,000시대 개막과 함께 비로소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코스피는 장기간 횡보를 거듭했죠. 하지만 올 봄까지만 해도 한때 2,300선조차 지키지 못하며 영 힘을 못 썼던 코스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5달도 안 돼 50% 가까이 급등하며 4,0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지난 45년, 남효정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980년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1989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9년 만에 시가총액 합계가 10배가 된 겁니다. 전무후무했던 80년대 고성장 덕분이었지만 당시엔 주식이 투기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생산보다는 돈놀이에만 열중하거나 우수한 두뇌들이 증권가로만 몰려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후 18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장은 2007년에야 2000시대를 맞이합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다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분 덕분이었습니다. 은행에는 너무 이렇게 고정적인 낮은 이자율이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미국 9.11 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같은 위기 때마다 우리 시장은 휘청거렸습니다. IMF 구제금융 땐 270대까지 추락했고 코로나 때는 한 달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어제 1,6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지수. 오늘은 장이 열린 지 2시간 만에 1,500선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덕분에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말 개업마저 이겨내며 다시 4년 만에 4,000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투자자들 표정은 하나같이 밝습니다. 삼성전자를 9만 원대 고점에서 물렸다가 5만 원대에 손절한 뒤 최근에 다시 산 투자자는 손실을 모두 복구했다며 반가워합니다. 10만 가까워지니까 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좀 주식 보는 맛도 나고 좀 한동안은 좀 기쁠 것 같고. 주변에서 다들 좀 앞으로 더 가지 않겠나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규 고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가 부양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근데 주변에서 진짜 투자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급격한 상승에 조만간 조정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가 강한 만큼 5,000선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주요 증시 중에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과 달리 주식을 던지는 추세입니다. 급하게 오른 지수가 언제 다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두려움 역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시장에선 축포가 터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모인 자본시장 책임자들은 4천 달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도 성큼 다가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68%나 상승했습니다. G20 국가 중 1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올 초부터 4조 원 순매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19조 원 이상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포모라는 영어 신조어가 번지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 아닌지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 랠리에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10월 들어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8조 8,54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3차 상법 개정 등 시장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고 소액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추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식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연말까지 구조개혁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기조에 당분간 코스피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AI 거품론 등 시장의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 폭은 더뎌지겠지만 이 AI발 미국의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본다면 저희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코스피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뒤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순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얼마 전엔 북한을 두고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북한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도 냈는데 이 북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답이 있었냐는 질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밝혔습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순방 기간도 늘릴 수 있냐는 질문이 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기회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하고 있는데 갈수록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지난 2019년 일본에서 SNS에 초청글을 올린 지 3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은 열려있다더니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오늘은 만남의 대가로 대북 제재라는 당근까지 언급했습니다. But what can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연일 반복되는 구애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가타부타 답이 없지만 아직 거부 의사도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나면 저녁 출국까지는 일정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기간 연장까지 언급하면서 6년 만에 북미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여기는 에이펙의 도시 경주입니다. 엿새 동안 이어지는 경주 에이펙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틀간의 실무급 회의, 다시 이틀간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서 나흘 뒤 금요일에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장 주변 경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경호 펜스의 길이도 함께 길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펙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미디어 센터 연결해서 오늘 들어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네, 에이펙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하루 사이에 국제 미디어 센터 자리를 채운 취재진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내년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 언론들이 일찌감치 경주에 도착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일 중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첫 일정인 최종 고위 관리 회의는 오늘 오후 시작됐는데요. 의정국인 우리 정부 대표 윤석미 의장의 개회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as we enter the season of harvest,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이 될 경주선언으로 다가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장은 논의할 사안이 많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의 추진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논의한 결과를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서 금요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보고하는데요.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경주선언과 별개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새로운 과제가 될 AI를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 저출생 대책이죠. 별도 선언문도 준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부대 행사죠.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 CEO 서밋도 내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21개 에이펙 회원 정상과 대표단, 1,700여 명의 글로벌 경제인들의 방문이 임박하면서 회의장 주변으로는 종일 대테러 훈련이 반복되는 등 경계와 경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 경주에 반가운 손님만 찾는 건 아닙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우 성향의 시위대가 속속 경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찬양하고 시진핑 주석은 근거 없이 폄하합니다. 특히 서울 여기저기를 돌면서 협중 시위를 벌인 단체가 대규모 거리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파가 가득한 경주의 전통시장을 향해 한 남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빨갱이로 좀 꺼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대선 당시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노린 총기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극우 성향 유튜버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걸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껏 치켜세웁니다. 개방적으로 이 나라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이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도 마구잡이로 토해냅니다. CCP 아웃! 이재명이는 한미동맹을 깨고 국중노로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악랄한 마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우 시위대는 속속 경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를 길게는 한 달까지 신고한 단체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조건 추종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폄하함으로써 한국 내 대미국, 대중국 정서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경주 봉황대 광장입니다. 극우단체 자유대학도 이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서울 명동과 이태원 등을 돌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중구호를 쏟아냈던 바로 그 청년들입니다. 경주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감이 가득합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에이펙 행사장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우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오는 29일엔 시내 곳곳에 경찰력을 배치해 충돌을 차단하고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하솔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끝내자마자 귀국 비행기에 올라서 본격적인 에이펙 손님 맞이에 들어갑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따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서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외교전의 첫 일정은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 급파했던 대응팀에 협조해준 데 감사를 전했고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이 없이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캄보디아 정상은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번제를 전담하는 한 캄보디아 태스크포스,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를 제시했습니다. 한 아세안 연간 상호 방문 1,500만 명, 교역액 3천억 달러 시대를 열기로 하고 오는 202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진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경제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어젯밤 귀국하면서 첫 만남은 경주 에이펙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 일정의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루 이브라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아세안 외교전을 치른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과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이곳 아세안을 넘어 경주 에이펙으로 옮겨갑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관세 협상 국면에서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졌는데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사실상 확전을 원치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성과를 내기 위해 상대하기 버거운 중국 대신 한국을 압박하면서 빨리 뭔가 결과를 내려고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베센트와 허리펑의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100% 추가 관세와 히토류 수출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걸로 잠정 요약됩니다. 비록 정상 간 최종 담판이 남아있지만 양측은 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We'll get some kind of a deferral on the rare earth export controls. 미국은 관세와 기술 통제를, 반대로 중국은 히토류와 농산물 무역 억제를 선봉에 세워 맞섰지만 또다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호주 등과 접촉해 히토류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 했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 역시 추가 관세가 버겁다는 현실을 인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중이 정말 휴전을 택한다면 하루 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의 화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압박에 가까운 예고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과 무역 합의를 사실상 끝낸 것도 한국에 집중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인 만큼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이 극대화가 한국의 파멸적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말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가장 첨예한 투자금 압박이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농산물 수입과 방위비 증액 등 미국의 요구가 2중, 3중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상 장기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여전히 모든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우리에게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면 안 된다며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만 조급해하진 않을 거란 분위기도 내비쳤는데요. 한국만 준비됐다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입니다. 8년간 매년 25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한 미국과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을 10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걸로 알려진 한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협상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규모, 시기와 손실 분담,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테지만 한국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며 협상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전했습니다. 외환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단 취지입니다.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사실상 거액의 투자 약속을 압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국가안보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의 마감 시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의 목표는 일단 상업적인 합리성과 이게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느냐. 또 다른 쟁점이었던 안보 분야 협상은 순조롭습니다. 안보실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리는 건 우리 계획과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란 겁니다. 안보 논의는 진전됐지만 관세 협상 타결 여부가 미지수라 한미 정상이 공통문서 등 합의문을 발표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3월 조선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보 수천 점이 보관돼 관리가 철저한 곳인데 정작 김 씨가 다녀간 방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유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3월 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박물관을 관람할 거라고 연락을 했고 전시실을 관람한 뒤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왕실 보물이 보관된 수장고까지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둘러본 수장고는 지난 2016년 선착순 모집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을 뿐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수장고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그리고 왕의 초상화인 어진 등 2,100여 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수장고 안에 있는 조선왕실 보물들을 10분간 살펴보고 관장 등의 설명도 들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김 여사가 수장고에 방문했고 유물훼손 보호장구인 마스크와 슬리퍼도 착용했다며 당시 유물 정리 등으로 직원들이 수장고 안에서 작업 중이어서 수장고를 공개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은 출입 시간과 사유, 출입자 전체 이름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작성된 수장고 출입일지 기록을 보면 직원들의 출입 기록만 있을 뿐 김 여사의 출입 기록은 없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수장고 담당자 동행으로 출입이 이뤄졌지만 기록 누락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 시기 경복궁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영합에 들어가 10분간 단둘이 머물렀고 6개월 뒤인 2023년 9월 김 여사는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황교안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게시글들을 두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 내란 특검 소속 수사관들이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하지만 황 전 총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집 앞에는 극우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내란 특검하라! 대치가 계속되자 특검은 결국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시간 뒤에는 더욱 짧고 강한 어조의 게시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오늘 강제 수사가 이 같은 행적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황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이끈 우원식 의장 등을 체포하라고 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또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